그러니까 모낭염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약 먹는 거죠. 모낭염이라는 건 어쨌든 세균 감염에 의해서 모낭에 발생한 염증이기 때문에 그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처방하는 약 중에 뭐 미노신이라든지 뭐 독시사이클린이라는 뭐 그런 특정 성분들의 항생제들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실 대부분의 모낭염은 좋아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을 뭐 1, 2주 정도 먹었는데도 그대로 남아있는 모낭염도 있거든요. 이 경우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피부연구소 최지원 원장입니다. 최상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영상 지금 클릭하신 분들 얼굴에 빨갛게 뾰루지 나서 클릭하신 거 아니신가요? 뾰루지 만지면서 영상 보고 계신 거 아니죠? 일단 손 떼시고 일단 영상 5분 먼저 시청해 보시죠. 자, 이게 그냥 단순히 뾰루지, 뭐 여드름이 아니라 모낭염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여드름 영상 너무 많잖아요, 원장님. 네, 그래서 여드름은 뭐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따라서 집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모낭염은 여드름과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손대시면 안 되거든요. 손대면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모낭염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피부의 그 간단한 구조 정도를 알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부 표면에서 털이 자라잖아요. 털이 자라는 이제 구멍을 우리가 모공이라고 하는데, 모공은 이제 모낭에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래서 피부에 있는 세균, 그리고 바이러스, 곰팡이균이라고 하는 진균, 그리고 뭐 진드기 같은 것들이 피부 표면에서 모공을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 모낭을 감염을 시키고 그 감염 때문에 생기는 염증을 우리가 통칭해서 모낭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여드름은 생기는 부분은 똑같거든요. 이 모공에는 피지세밀이라고 하는 피지를 만들어서 분비하는 그런 기관들이 달려 있어요. 쉽게 말해서 모공을 큰 고속도로라고 본다면 피지샘은 가지쳐져 있는 도로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같은 도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지 같은 것들이 분비가 피지샘을 통해서 모공으로 타고 피부로 나오게 되는데, 피지가 계속 배출되다가 그 부분이 막히면서 생기는 것들이 이제 뭐 여드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생기는 염증 부위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은 원리 자체가 피지샘에서 나오는 피지들이 그 모공을 막으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피지를 짜주는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압출을 하거나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모낭염 같은 경우는 어떤 피지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세균의 노출이라든지 각종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염증이기 때문에 짠다고 해서 뭔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감염이나 염증 리스크를 더 높이게 되거든요. 완전히 좀 구분해서 좀 보시는 게 필요한 거죠. 뭐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둘 다 짤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여드름은 짰을 때 노란 피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 모낭염 같은 경우는 짜게 되면은 이제 맑은 노란색 액체라고 표현하나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구분하기가 조금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이제 1차적으로 그런 모낭염이 생겼다 하더라도 뭐 2차적인 감염에 의해서 동이 차거나 고름이 찰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고름이랑 뭐 피지가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화농성 여드름 같은 경우들은 또 그런 농이나 고름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피지만 단독으로 있는 여드름과 또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드름 같은 경우는 이제 염증이 없는 여드름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좁쌀 여드름이라고 부르는 뭐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사실 이것도 여드름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이제 염증성 여드름 같은 경우는 사실 모낭염이랑 구분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여드름인지 모낭염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여드름이라는 건 하나의 여드름, 그러니까 화농성 여드름, 염증성 여드름만 딱 존재하진 않거든요. 주변에 좁쌀 여드름도 있고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같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여드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모낭염은 그렇지 않죠. 주변에 다른 여드름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좀 더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딱 염증 단계에 들어간 여드름과 사실 모낭염은 같은 기관에서 발생한 염증이잖아요. 실제로 육안적으로 두 개를 비교해서 봤을 때는 구분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저희도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런 건. 대부분의 이제 모낭염은 약간 형태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구진 형태를 띈다거나 뭐 농포 형태를 띈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양 자체는 일정하게 보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게 그래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여드름이니까 내가 짜야지 라고 했는데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흔하죠. 피부 상재균 때문에 2차 감염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손으로 짜게 되면 손에 있는 균들 때문에도 또 다시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압출 자체를 안 하시면 돼요. 병원에 와서 깨끗하게 소독된 상태에서 압출하시면 이제 그런 위험이 없는 거죠. 감염이라는 것들이 큰 이제 모낭염에서의 원인이기 때문에 위생과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면도기를 좀 사용하고 또 재사용을 많이 한다거나, 그래서 보통 이제 면도하고 나서 좀 트러블 올라오는 경우들을 좀 간간히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이 모낭염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더러운 손으로 사실 얼굴 계속 만지고 하는 것들도 모낭염 생기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들이 이제 우리 피부에 감염을 일으키는 거죠. 이제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잖아요. 피부 면역력을. 그러면 모낭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피부는 사실 막 무균 상태가 아니거든요. 피부에는 다 상재균이라고 말씀하신 뭐 세균도 살고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진드기들 다 존재를 하거든요, 모공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해 준다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게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도한 과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술, 담배 많이 하시거나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낭염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약 먹는 거죠. 모낭염이라는 건 어쨌든 세균 감염에 의해서 모낭에 발생한 염증이기 때문에 그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처방하는 약 중에 뭐 미노신이라든지 뭐 독시사이클린이라는 뭐 그런 특정 성분들의 항생제들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바르는 연고 항생제 성분의 연고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사실 대부분의 모낭염은 좋아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드름은 아니고 뭐 모낭염이라고 진단을 받아서 항생제 치료를 했는데 약을 뭐 1, 2주 정도 먹었는데도 계속 가라앉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모낭염도 있거든요. 이 경우는 이제 뭐 말레시지아 모낭염이라고 해서 사실 정확하게 다시 뭐 필요한 검사나 치료약을 좀 바꿔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낭염인데 항생제를 내가 1, 2주 먹었는데도 뭐 좀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이제 말라세지아나 이런 균들은 보통 이제 항진균제를 사용을 해야 되고 바이러스에 의한 모낭염이라면 항바이러스제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고 뭐 모낭충이라고 하는 진드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맞는 또 약제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약간 위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얼굴 만질 일 있으면 깨끗한 손으로 얼굴 만지시고, 그러니까 면도 같은 경우도 이제 면도날 자주 바꿔주시고 한 번 쓰실 때 소독해서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장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막 그 이제 팩트라 그러나요, 그거? 네, 그거 이렇게 많이 찍으시는데 사실 걔도 엄청 더럽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모낭염이 생기는 그런 리스크들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음식과 모낭염 혹은 음식과 여드름에 대한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GI 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먹으면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드름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낭염이라는 건 사실 여드름과는 발생 기전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음식의 영향을 받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어려워 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부위에 예를 들어 뭐 헤어라인 따라가지고 뭐 계속 트러블이 올라온다거나 여드름은 아닌데 그런 형태를 띈다고 하시면 습관적으로 그 부분들이 좀 예를 들어 세안이 잘 안 되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부위에 특별하게 계속 뭔가 모낭염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생활 습관에서 이게 위생적이지 않은 영향을 받지는 않나. 뭐 계속 이렇게 만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집중하면서 계속 이렇게 만지는 분들도 있어요. 턱이나 막 이런 데 만지거나 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 부위만 특별히 모낭염이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 습관에서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주는 게 좋겠죠. 저는 근데 이제 이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짜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이게 여드름이냐 뭐 모낭염이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사용해야 되는 약제도 항생제를 쓰게 되면 뭐 여드름에 쓰이는 항생제나 뭐 모낭염에 쓰이는 항생제나 구분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트러블이 올라온다, 근데 이제 내가 단순하게 위생적으로 해결해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병원을 찾아서 빠르게 좀 회복해 주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손으로 안 짜면 진짜 좋아지는 거니까. 그냥 이제 뭐 여드름 관리 영상 같은 것들 많이 보시면 뭐 진짜 이것저것 엄청 많이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 바르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뭔가 막 뭘 자꾸 하면 이게 노폐물이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모공을 막게 돼요. 모공을 막으면 그 안에 피지 덩어리가 쌓이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사실 여드름균이 증식하면서 여드름이 또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뭐 잡다한 거를 안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냥 염증이 올라오면 여드름이건 모낭염이건 구분하려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쓰는 약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병원 오셔서 빠르게 약 처방 받고 빠르게 회복하시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모낭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이게 내가 우리 영상을 쭉 보면 생각을 해봤는데 퇴근하고 찍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원장님 오후에만 오시잖아요. 오늘 그랬잖아. 매번 그러세요. 아, 그래?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